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리고 AI 여섯 번째 비디오 영상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머신러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완료하는 과정까지 다루었고, 자, 오늘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다루고요. 실제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두를 위해서 한번 더 짚어본다면, 자,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문제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혹은 절차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다고 치고 예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 시동 걸기.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을 해야 될까? 이거를 요즘이라고 하지 말고 한 90년대 정도로 합시다. 1999, 90년대의 자동차.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었냐면 자동차 열쇠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가 금속 부분에 돼서 말 그대로 진짜 물리적인 열쇠로 생겼었거든요. 요즘처럼 그 삑삑 소리 나는 그런 리모컨들이 없었죠. 자, 이런 열쇠를 썼을 경우 당시에 우리가 자동차 시동을 어떻게 걸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로 다 적긴 그렇지만 1단계로는 뭘 했냐면은 자동차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들어가면 의자에 앉아서 차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운전대 옆이나 옆면에 있는 열쇠 구멍을 찾아서 자동차 열쇠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자동차 열쇠를 끝까지 부릉 돌려서 시동음이 들릴 때까지 돌려놓는다. 그리고 시동음이 안정화되면 열쇠를 해서 손을 뗀다. 대강 이 정도 과정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자동차를 시동을 건다는 이런 그러니까 시동을 건다는 것은 또 어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자, 그 과제를 총 7단계를 거쳐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좀 유치한 예지만 자동차 시동 걸기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알고리즘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럼 알고리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라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란 것은 머신러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과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는 방법론과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머신러닝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머신러닝 프로그램에 학습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주면 그럼 머신러닝 프로그램은 뭘 출력값으로 내놓느냐면 모델을 출력값으로 내놓습니다. 자, 모델이라는 용어는 뭘 의미하는 거냐?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아니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패턴과 규칙, 귀납적으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결과물, 그것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해요. 머신러닝에서는 다, 굳이 머신러닝뿐만이 아니라 통계 분석에서도 다 모든 데이터 분석에서는 다 모델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 말씀드렸던 패턴과 규칙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머신러닝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에 기반을 하고 있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조금만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머신러닝 종류가 뭐 몇 가지만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근데 뭐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가 더 있고 뭐 수백 가지가 더 있고 한데 수백 가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꽤 종류가 많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까만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파란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서 말이죠. 까만 점과 파란 점의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네가 설명해 볼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막막하긴 하지만 한번 근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 같으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녹색 선의 오른쪽에는 전부 파란색이 있고요. 녹색 선의 왼쪽에는 다 까만색이 있네요. 이 녹색 선으로 나는 검정과 파란색을 완전하게 분류할 수 있어요. 요걸 기준으로 왼쪽은 까만색, 오른쪽은 파란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은 그런 상관관계가 있네요. 이제 이걸 뭐, 뭐 저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걸 decision boundar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hyperplan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까만색 영역을 보니 요 위치 그리고 파란색 점들을 보니까 요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점들이 군집되어 있네요. 경계선의 문제가 아니라 요 영역에 그리고 요 영역에 점들이 군집되어 있습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그 현상을 보면서도 이미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같은 이유로 모든 현상과 상황, 데이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상관관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관점마다 각각 알고리즘이 따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뭘 얘기할 거냐면, 그러한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크게 어떻게 분류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장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분류 방법은 아마 이름 자체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라는 구분입니다. 자, 크게 이 구분을 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학습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그 분류가 정해집니다. 먼저 지도학습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지도학습의 학습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이 표 모양이지만 뭐가 다르냐면 레이블이라는 게 붙어 있죠. 자, 그러면 레이블드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 상에 존재하면 지도학습이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비지도학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도대체 레이블드 데이터가 뭡니까? 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자, 이제 그걸 얘기해 보자고요.
이걸 얘기하려면 제가 또 단순하게 또 예시를 한번 지난번에 저희 보험회사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보험금 사기, 사기, 보험 사기라고 적어놓을까? 자, 보험 사기죠. 그러면 보험 사기를 방지하거나 아니면은 보험 사기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 제안했던 솔루션이 뭐였냐면은 보험금 청구건이 들어왔을 때 이 건이 사기인지 여부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이걸 위해서 뭘 했었냐면은 우리는 과거의 자, 지금 다시 적어봅시다. 질문은 뭐였냐면은 이 보험금 청구가 사기니?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보험금 청구 건이라고 씁시다. 그게 좀 더 명확하겠다. 보험금 청구 건이 사기니?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답은 사기입니다. 아니면 사기가 아닙니다. 즉, 사기 여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답을 누가 주느냐?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델이 이 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그때 주었었냐면은 주어지는 학습 데이터는 뭐였냐면은 지금까지의 과거 청구 내역이에요. 자, 과거 청구 내역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보험금 지급이 됐든 안 됐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난 건들이기 때문에 각 청구건이 사기였는지 사기가 아니었는지 다 아는 거죠. 이 데이터에는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었냐면은 여기에 무슨 뭐 부상의 종류가 있었고 입원 여부 적어놨었고 뭐 과거 6개월간 보험금 청구 횟수 등등을 적어놓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서 그것이 사기였니 아니었니를 기록하게 했었죠. 우리 학습 데이터가.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가고 이것은 사기였어요. 아이고. 이 보험금 건은 사기였어요. 그리고 얘는 사기가 아니었어요. 하면서 이러면서 과거의 보험금 청구 내역권을 쭉 학습 데이터로 만들기로 했었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답이 사기 여부죠.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학습 데이터에도 사기 여부라는 데이터가 똑같이 들어가 있죠. 이럴 때, 바로 이럴 때입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답이 학습 데이터 안에 똑같은 항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labeled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답이 학습 데이터 상에 존재하면, 과거는 그 답에 관련된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 상에 존재하면 지도학습이에요. 그럼 이걸 약간 뭐 좀 평이한 말로 좀 돌이켜서 말해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의 답안지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러이러했는데 이랬어. 그때 이러이러했는데 사기였어. 그때 이러이러했는데 사기가 아니었어. 그런 내역을 한 100건, 200건, 몇천 건을 보고 그러니 지금 이러하면 이게 사기일까 아닐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도학습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레이블드 데이터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요것만 있는 거죠. 내가 알고자 하는 답에 관련된
내용이 학습 데이터 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레이블 데이터가 빠진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오케이, 뭐 보험회사 청구권으로 이렇게 하니까 대강 어떤 건지 감이 좀 잡히는데 그럼 도대체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디다 써먹는 거니?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나이고요. 여기가 뭐 월 수입이라고 해봅시다. 인데 우리가 가진 고객 데이터를 이제 쭉 만들어 봤어요. 그럼 쭉 만들어서 여기가 나이고 월 수입 항목이 있고 그럼 우리가 가진 고객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이제 채운 거예요. 뭐 20세에 월 수입이 2천만 원이에요. 아니면 60세인데 한 사람은 월 수입이 5천만 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채워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을 X, Y축에 그대로 좌표상으로 옮길 수 있겠죠? 자, 다 옮겼다고 쳐봅시다. 그랬더니 표가 결과가 뭐 한 대강 이렇게 나왔어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좌표상에 찍어보니까. 자, 그러면 육안으로 봐도 어때요? 이렇게 한 무리가 생기고 또 이렇게 한 집단이 생기죠. 군집이 목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케팅이나 어떤 영업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고객들, 월 수입은 비교적 낮으나 나이가 평균 연령대는 좀 높은 그룹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연령대는 적지만 월 수입이 굉장히 많은 고객군들이 생기죠. 요거 헷갈린다. 이렇게 합시다. 고객군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영업 전략을 따로 세울 수 있고 또 이 부류에 적합한 마찬가지로 마케팅 전략이나 영업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쪽 영역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비중이 작다. 그러니 우리는 뭐 이쪽에 포커싱을 하는 게 좋겠다라던가. 뭔가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자, 그럼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에서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요 군집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래프로 만들어서 컴퓨터가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이걸 만들어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에 기반한 머신러닝 프로그램의 입력값으로 주면, 그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결과값으로 뭘 내놓느냐면은,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대략 이런 부류, 이런 부류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결과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게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상정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말고도 활용한 용도는 있지만 한 가지 예입니다. 자, 이제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의 차이는 아시겠죠? 굳이 첨언을 하자면요. 지금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이 미래야, 뭐 AI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어, 딥러닝이 대세야 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 대부분은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사실 지도학습의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활용도라든지 뭐 그런 면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뭐 업종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들 그렇게 아주 지대한 관심들을 표현하시는 우리 딥러닝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에 속합니다. 정확하게는 요것도 사실 요 그룹에 속하지만 뭐 어쨌든 딥러닝도 지도학습이에요. 이건 제가 딥러닝 할 때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비중을 일반적으로 가진다. 뭐 그 정도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오늘은 그러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개념과 분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래, 그럼 머신러닝 알고리즘 좋고 뭔지 대강 알겠는데 이게 이전 영상까지 다루었던 전체 머신러닝 프로젝트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